안녕하세요.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질문예술학교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안상현입니다. 제가 소개할 때 질문예술학교라고 하니까 질문예술학교도 따로 있고 나다움 인문학교도 따로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문예술학교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질문디자인 연구소의 그 박영준 소장님께 그 질문예술학교 5기 제가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예술학교를 수료한 분들은 질문술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활동하는데요. 저도 이제 거기에 수료생으로서 질문예술학교 이름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 나담 인문학교는 질문예술학교의 분교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름을 우선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날개에 대한 설명을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9번 유형의 날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개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9번 유형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그래야 날개로부터 어떤 변형이 행동적인 어떤 변형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9번의 별명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9번을 어떤 별명으로 부르고 계신가요? 저는 그 평화주의자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롭다라는 그 개념, 그것을 그 스스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그 평화로움의 개념, 다른 말로는 평화로움의 어떤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평화주의자다 그러면 가령 그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그 갈등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이 상황에 적극 동참해서 우리가 더 어찌 보면 더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자. 나 또한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요. 만약에 같은 9번이지만 발달 단계가 그 낮은 수준에 머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난 이런 어떤 상황, 번거로운 어떤 갈등 상황에 나를 놓여있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중립을 지킬래. 나는 불매도 싫고 그렇다고 애국 활동도 싫어. 이렇게 되면 이제 소극적인 평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첫 번째 말한 그 적극적인 평화 어떤 활동을 하는 그 사람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로움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소극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이 9번 유형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선택한 그 상황에 대해서 평화로운 상태를 소극적이지만 만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평화주의자라는 별명 외에 또 어떤 그 돕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편안한 사람, 그리고 때론 이상적인 사람,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 이런 어떤 별명이 그의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어떤 키워드들은 제가 주로 참고하고 있는 애니어그램의 지혜 그 책에서 제가 발췌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책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이 9번의 어떤 제가 소극적인 평화, 적극적인 평화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 호수와 같은 느낌, 잔잔하고 평화롭죠.
어떤 물결이 치지 않고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평화로운 상태가 그 9번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 주로 머물게 되면 이게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그런데 9번이지만 큰 강의 느낌이 있어요. 묵직하게 역동적으로 어떤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크게 나아가는 개울물이 아니라 큰 강,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분은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호수라는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변화가 없죠. 그래서 어떤 뭐랄까요, 자기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 어떤 펼치지 못하고, 그리고 좀 무감각한 느낌이 있죠.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애니어그램 1번부터 9번 중에서 각자가 다 왜곡된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자, 가슴령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 자신의 그 상처와 희생을 중심으로 그 초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희생자 코스프레 같은 거를 자신이 이렇게 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 자기 중심의 내면의 그런 감정 상태에 더 잘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선이 좀 삐딱하게 보이는 거죠. 칭찬에 인색할 수밖에 없고 어떤 지적이나 비난에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들,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관점이라 볼 수 있고, 9번은 어떤 관점이 있냐? 9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밝은 면만 보려고 하는, 어두운 면을 보지 않고 밝은 면만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 때문에 그 세상을 조금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9번이 어린 시절에 보면 사실 그 뭐랄까요, 가족들과 평화롭고 가족들의 어떤 화합, 조화, 이런 걸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이 9번의 어린 시절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말하자면 가족들로부터 내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야, 나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면서 어른이 되게 되면 이제 타인의 욕구를 잘 보고 그 욕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는 익숙한데,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자기 욕구 상실감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 특히 자기 감정을 무시해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성인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날개의 의미를 좀 알아볼까요? 9번 입장에서 날개는 8번 날개가 있고 1번 날개가 있습니다. 자, 9W8, 8번 날개를 쓰게 되면 애니어그램의 지혜에서는 중재하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로 뽑아냈습니다. 자, 9번이 가지고 있는 중재자 역할, 화합하고자 하는 역할, 그리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9번의 에너지에 8번 날개를 씀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에는요, 실질적인 활동, 또 사교적인 면, 이런 면들이 잘 드러나고, 그리고 인내하는 힘, 그리고 좀 뭔가 편안한 느긋한 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돕는 일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협상하는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가로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9W8의 평상시 평균적인 모습은 기본적으로 편안하고요. 그리고 약간 여유로움이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고집이 센 스타일이 있습니다. 9번의 기본적인 특질 중에 하나죠. 고집이 있는 것. 그리고 방어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소 퉁명스럽고 좀 갑자기 폭발하는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상태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조용해지는 상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 9W8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좀 편안함을 추구하고 갈등을 싫어하는 그런 어떤 의식 상태로 빠지게 되면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에 집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 9번 입장에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그 어떤 의욕적인 활동이 좀 낮은 편인데, 어찌 보면 이제 발달 어떤 단계상 이렇게 어떤 안정적인 상태를 지향하는 3번의 에너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이럴 때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9W1로 넘어가게 되면, 자, 9W8은 그 중재하는 사람이라는 키워드인데요. 9W1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몽상가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상주의자죠. 몽상가. 9번 자체가 이상주의 성향이 있는데 거기에 1번의 그 어떤 그 장점이 더 결합이 되면서 몽상가라고 하는 별명이 생깁니다. 건강할 때 매우 친절하고요. 그리고 상상력이 또 9W8에 비하면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타나는 그런 편이죠. 친절하지만 자기만의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9W8이 주로 지향하는 어떤 그 직업군은 심리치료사나 카운슬러, 그리고 목회자 같은 목사, 그런 일들에 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범위에서 9W1은 어떤 삶을 추구하냐면 약간 그 청교도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주의자. 그리고 스스로 존경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주로 그 9W8에 비한다면 내향적인 성향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9번의 기본 특징과 다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9번의 날개를 종합해보면, 자, 9번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기본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기본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자신의 그런 그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양 날개를 쓰게 되는데, 그 평화주의자 입장에서 8번 날개를 씀으로 인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중재에 적극적이고 좀 더 사교적인 그런 장점이 드러납니다. 주로 하는 게 사람들을 돕고 협상하고 사업가적인 그런 능력이 탁월하고요. 그리고 평화주의자라는 9번 기본 컨셉에 1번 날개가 붙게 되면 이상주의자, 몽상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내향적이고, 그리고 좀 더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어떤 행동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추구하는 직업군은 심리치료사나 카운슬러나 목회자 활동 같은 그런 것들을 주로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9번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8월 19일부터 애니어그램 심화 과정 5주 동안 진행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다움 인문학교 블로그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 하단에 나와 있는 안내 링크된 주소를 따라서 신청하시면 저와 함께 5주 동안 즐거운 성격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